당의 잔류파들 아마 다섯 중요 보직에서 이 소외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미래당인가요? 바른 미래당인가? 거기에서 뭐 5, 6명이 기습 그 복당이 되고 그분들이 뭐 당협위원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한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정당이란 게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말만 같은 당원이지 이게 뭐 남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역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선거란 게 뭡니까? 공 잡는 게 맨데 당선돼야 돼요. 다음번에 당선 가능성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이 좀 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음 선거에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 그런 사람을 교체해서는 안 된 거죠. 비상대권이 뭡니까? 평상시 당대표보다 더 막강하고 충격적인 권한을 휘두르라는 거예요. 그게 비상대권이 옳시다. 비대위원장이 망해가는 당 살려보라고 한번 모든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충정 어린 말씀이시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주듯이 이런저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안 주는 게 좋다. 우리 당내 금기어를 좀 만들자. 친박이라든지 비박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금기어로 만들어서 비대위가 거의 뭐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당대 일정을 빼면은 한 달 반 정도 아니면 뭐 기껏해봐야 2달 가까이 이제 일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파 갈등을 줄이는 것, 또 약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당내 여러 개혁안들을 내는 것, 또 그 다음에 인적 쇄신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협위원장 교체를 비롯한 인적 쇄신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크게 제가 생각한 일정에 변함이 없이 오고 있는데 나머지 남은 기간도 하여튼 제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하여튼 꿋꿋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걸핏하면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친박이 어떻고 비박이 어떻고 저도 때로는 뭐 당대표도 나오고 싶고 원내대표도 나오고 싶고 합니다만은 제가 나서면 또 언론 보도 바로 나옵니다. 그 도라미 타불 또 친박당이구나. 근데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저는 나갈 생각도 안 해봤고 또 나가봐도 되지도 않겠지만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지난번 홍준표 대표 시절부터 그때 이제 이 소위 당이 우리 당력을 키우기 위해서 복당하고 이런 분들을 가면서 이제 거기서 소위 당의 잔류파들 아마 다섯 중요 보직에서 이 소외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대충은 압니다만은 앞으로 누가 뭘 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 뭐 이 정부나 지난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욕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움직여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당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때 이 개파 논쟁은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가 저는 기후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릅니다만은 화합과 발전의 토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지 만에 하나 이 문제가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에서 미래당인가요? 바른 미래당인가? 거기에서 뭐 5, 6명이 기습 그 복당이 되고 그분들이 뭐 당협위원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한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 소문으로 치부하고 저는 절대 이것이 다음에 전당대회라든지 우리 당의 원만한 운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걸 보면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계파 대결 구도를 살려서 덕을 보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 원론적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어떤 계파가 무슨 표현을 해서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저도 당내에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이렇게 직접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것은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국민과 당원에게는 또 다른 불안과 또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전에는 소위 말해 복당파 또 잔류파 이렇게 구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수파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아무도 내가 어느 파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동안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이번 뭐 선거는 어떤 그 계파 구도화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실제 언론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거라는 게 속성상 상대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당이란 게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말만 같은 당원이지 이게 뭐 남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이것이 통합이 되고 당역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그런 점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가 당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계파의 사람을 잘라낸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했으면 병이 나아야지, 수술했는데 병이 더 악화돼서 더 못하면 아무 소용없듯이 어떤 원외위원장이 됐든 그게 현역이 됐든 교체하려고 할 적에는 그 교체했을 때에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누구 파니까 뭐 이렇다 또 이러하니까 이렇다 해가지고 교체하면은 그거는 다음 선거 때 당선될 수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당협위원장을 바꾸기만 했지, 바꿔놓고 보니까 선거란 게 뭡니까? 공 잡는 게 맨데 당선돼야 돼요. 다음번에 당선 가능성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이 좀 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음 선거에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 그런 사람을 교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그 임기를 거의 다 돼 가시는데 어쨌든 뭐 그 부임하실 때와 비교해서 지금 당 지지도는 한 10% 올랐어요. 뭐 제가 볼 때 10% 오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환경도 참 나쁜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기여했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어쨌든 지지도 올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우리가 모셔온 거거든요. 절박해서. 예. 전 당원이 찬성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해서 저분한테 비상대권이라는 걸 드린 겁니다. 비상대권. 비상대권이 뭡니까? 평상시 당대표보다 더 막강하고 충격적인 권한을 휘두르라는 거예요. 그게 비상대권이 옳시다. 비대위원장이 망해가는 당 살려보라고 한번 모든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충정 어린 말씀이시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주듯이 이런저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안 주는 게 좋다. 마지막 남은 2달 동안.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분에게는 오로지 상식과 국민의 여망, 요것만.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과 상식뿐. 그렇게 무장해서 잘 처리해 주실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 당 내에서 더 이상 친박 비박이라든지 뭐 이러한 계파 갈등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통합을 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일차적인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지 나가서 들으시면 들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당내에 금기어를 좀 만들자. 친박이라든지 비박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금기어로
만들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상대를 지칭하여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당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근거로 지정해서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2년 전에 그 똑같은 얘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해보죠. 우선 당협위원장 교체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첫째도 공정, 두 번째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가 공개적으로 사무총장도 일단 2선으로 물러나 있으라, 사무차장과. 왜냐하면 본인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부위원들을 지난주에 만나서, 지난주가 아니라 며칠 전에 만나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첫 번째도 공정, 두 번째도 공정이다. 그것을 제가 필요하면 제가 필요한 울타리 역할을 다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누가 친박이고 누가 비박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실 거라는 말씀드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개파 논리를 따라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나왔다 이 소리는 제가 안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원권 정지 문제도 제가 깊이 생각한 바 아차하는 순간에 이것이 또 다른 말하자면 당원권 정지를 전부 다 풀게 되는 경우에 지금 자칫하면은 또 시비의 요소가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왕 늦어진 것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푸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